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또 재미있게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결책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 투자의 신에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딱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궁금한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 모두 끝났고요.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투자의 신 시작하겠습니다. 자성발전님 오셨네요. 뚠뚠이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중간중간 계속 챙겨드려야 안 도망가시죠. 그리고 벙벙님과 마그마님, 그리고 10원이 생각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가득 채워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올려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바로바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살려님과 대박벌자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그래님까지 2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접수 받는 동안 또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인드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제가 오프닝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장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잖아요. 예. 그쵸? 시장에서의 나는 조연 중에 조연인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보다는 네. 생각을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주인공가 근처에 있는 거죠. 주인공 근처에 있는 거죠. 아, 주인공의 찐친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찐친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돈이 워낙 거대하니까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자본가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인공은 자본가예요. 자본시장에서 주도하는 건 자본가죠.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건 자본가잖아요. 그쵸. 자본가가 투자 주체인 거고, 그럼 투자 주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이것이 산업의 성장을 누가 이끌 것이냐에 이제 우리는 편승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주변을 맴도는 주인공의 같은 편인 조연. 그냥 딱 핵심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비유를 미국을 많이 하는데 자본시장의 꽃이 미국이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죽어나가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살릴 때 별 볼 일 없는 기업부터 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국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 일자리에 가장 큰 기지한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기술이 집약된 기업들을 키울 거란 얘기죠. 이런 기업들은 혼자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동맹국가의 어떤 네. 파트너가 필요할 거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기업이 있다 이거죠. 미국이. 거기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가운데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면은 다른 바이오하고 움직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게 많이 약재 나왔는데 지금 살아나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88,000원 다 회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결과 보면 중심에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살아났어요. 주식시장이
3,300에서 2,100까지 박살이 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거 없으면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고 유한양을 가지고 있고 이쪽을 한 70%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식이 다 물렸어도요. 얘네들 자체의 몸집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 자체가 시장 폭락한 거에 대비 상당히 좀 선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 주식을 보면 혼자서 사업을 못해요. 미국이. 테슬라 혼자서 그 배터리 어떻게 다 확보할 거예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없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빅파마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한테 그동안 많이 맡겼거든요. 네네. 뭐 유럽의 뭐 로슈 같은 업체들은 또 많이 맡겼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러시아와 중간 다리 하는 바람에 바이오 위탁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맹국을 필요로 하는데 누굴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삼바 같은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시장이 폭락이 했었을 때 이들 기업이 무조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이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다시 붉어진다거나 역행 나오는 주식들 가운데서 수익률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주식들 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좀 가벼운 주식으로 이제 바뀌어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네. 물려 있다면 비중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내가 굳이 주인공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공하고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본시장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분명히 나지만 시장에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자본시장이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주인공의 관심사와 주인공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인공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수문의 좋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바로 이 종목 시장의 관심사 주인공이 좋아하는 종목일까요? 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진단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튜브로 올려주신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소누림TV님께서 신흥 SEC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57,2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신흥 SEC 주가 흐름부터 잠깐 살펴보자면 오늘은 48,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그에 대한 조정의 흐름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요 급등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57,000원대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번에 급등할 때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 신흥 SEC는 어떻게 하면 요 손실을 좀 줄여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신흥 SEC는 우리가 배터리로 관련된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네. 알루미늄 뚜껑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재 나지 않게 배터리 터지지 않게 좀 안전장치 캠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삼성 SDI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 이상 거의 절대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알루미늄 뚜껑은 뭘로 만들겠어요? 당연히 알루미늄이죠. 그죠? 네. 근데 알루미늄을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야 싸게 사올 거죠. 네.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싸야지 싸게 구매를 할 거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환율 상태가 1150원대에서 지금 1430원까지 환율이 폭등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간 상태고.
환율도 높아진 상태고 알루미늄 가격도 폭등한 상태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 신흥 SE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늦게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서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1차 조정 때하고 2차 조정 때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1차 조정 때하고 2차 조정 때는 좀 다른데 2차 조정 때는 진짜 테슬라향 관련된 주식들만 해야 된다. 대형주들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정도까지만. 그 나머지 주식들은 막 신저가 나오거나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제가 하단을 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첨부도 17만 7천 원도 마찬가지고 일집 머티리얼도 5만 7천 원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제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냐면 자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터리 쪽 관련돼서 다 같이 쏠 때가 있고 나눠지는 구간이 있는데 요게 이번에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었습니다. 이 차화적 랠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차 군단으로 단계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동차 관련된 주식 다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나 만두만 가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든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는 메인에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흥 SEC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다 쏘는 시장으로 갔었을 때는, 즉 테슬라가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던 구간에는 캐파 증설도 되고 배터리 전체적인 게 좋기 때문에 네. 일진 모티리얼을 사도 되고 신흥 SC를 사도 되고 SKC를 사도 되고 엔캠을 사도 되고 후성을 사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왜? 배터리 자체에 베팅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쏘는 시장이니까. 네. 그럴 때는 뭐 그냥 가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만 하나만 사면. 근데 자금이 쪼그라드는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신 있는 것만 냅두고 남겨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네. 메인 기업에 있는 빼고서 나머지 주식들부터 자금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신흥 SEC라는 두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냅두고 얘를 뺀다는 얘기예요. 얘가 실적이 살짝 잘 나온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네. 이런 전략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나마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판을 좀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 SEC를 비롯한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딱 포가돼 그냥 반등 정도가 동참이 된 겁니다. 대장들이 죽지는 않으니까 이제 기술 반등은 좀 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추세로 만들어지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사업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알루미늄 이 원료를 싸게 사와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 문제가 첫 번째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는 게 멈춰야 이게 멈춰야 그때 이제 이 주식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으니 지금은 매매로 제가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48,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단 가격들을 보게 되면 딱 요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돌파하면 이제 직전 요 정도를 한 1차 목표치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57,000원이나 한 8,000원 정도? 요 정도 1차 목표치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번에 밑에서 돌아섰었을 때 기준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한 46,000원 정도가 되니까 아래쪽으로는 한 46,000원, 위쪽으로는 한 56,000원, 한 57,000원 선 정도. 요 구간에서 그냥 매매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상황이 조금 완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의 흐름이라든지 이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가 되겠습니다. 57,000원, 58,000원 사이고요. 46,000원 또 아래쪽으로 기준선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종목 올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소나무님 오셨고요. 남극곰님 또 허허실실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비님이 계시네요. 우리 토비의 친구인가요? 그리고 한나송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토비가 오늘은 종목을 얼굴 큰 순서로 채택한다라고 지금 딱 선언을 했는데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올리려다가도 종목을 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택이 된다면 얼굴이 큰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크면 뭐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굴 큰 거보다 내 종목이 수익을 보고 좀 손실을 줄여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진짜 큰지 안 큰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템베거 여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네오 이뮨텍 가지고 계십니다. 3,5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40% 담으셨네요. 상승세 전망 부탁해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은 보고 계시는 구간이거든요. 네오 이뮨텍 오늘 종가가 3,810원입니다. 비중 40%로 좀 두둑하게 담고 계시는 상황이고 요 상승의 흐름 수익을 계속해서 좀 지켜갈 수 있을지 네오 이뮨텍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오 이뮨텍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잘 모릅니다. 이 기업이 뭐 체증과 관련된 병 임상 이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기업이 임상 진행이 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려면 적어도 한 몇 년 전부터 추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추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네오 이뮨텍은 거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잘 모른다라고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기술적인 의견밖에 답변을 못 드린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추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임상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의견밖에 답변 못 드린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저점이 깨졌었던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는 한 6,000원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맡고 있었던 자리가 한 5,700원 정도 되는데 5,7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나와야 그래야 좀 위쪽으로 시세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5,7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가 넘어갔을 때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좀 밑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로스컷 가격은 3,390원 자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90원 로스컷 제시하고 1차 목표치는 5,7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인 의견 정도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가격 라인 차트적인 분석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네오 이뮨텍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3,39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하시고요. 5,700원을 뚫어주는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오 이뮨텍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얼굴 큰 사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시고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빠르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도트님 잘 오셨고 우상향님께서도 이제야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그래도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종목도 같이 올려주시고 김정서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들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님의 종목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올려주시면 바로 얼굴 큰 순서 1등으로 저희가 채택해 드릴 테니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상담은요. 허허실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진원생명과학 살펴봅니다. 매수가 22,700원, 비중은 50% 담으셨네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너무 답답해서요. 기다릴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어떡하면 좋죠, 이 종목. 지금 손실이 꽤 많이 큰 상황이고 심지어 비중도 무거워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9,35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진원생명이라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저는 비중에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을 비중을 50% 정도 실을 정도라면 저는 그래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급 정도가 되면 이런 건 좀 비중을 우리가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인 실적이 나온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테마가 부렸었을 때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요 백신 생산 기대감, 그다음에 mRNA 관련된 기술 설계, 요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이 주식은 네. 근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이오 제약 붐이 불어야 돼요. 붐이 불면 여기서 이제 이슈들 같은 경우가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진원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좀 주력 비즈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거하고는 동떨어지고 테마라는 것이 불 때 이 테마 가운데 만만한 게 하나 붙었을 때 너도 포함시켜줄게 하면서 같이 가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주식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테마로 대응을 해야 되는 주식인 겁니다.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 대응을 할 때는 우리가 붐이 불 때는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대신 이쪽 세상에서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하면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는 좀 비중의 무리수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붐 자체가 불어야 됩니다. 붐 자체가 불어야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서의 기술적 분석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주식은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시세가 나는 주식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유행을 좀 나왔었을 때 단타 세력들이 얼마든지 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이오잭이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진원생명 같은 주식들 좀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좀 무리수를 좀 둔 비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저는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좋은 기업도 있고 셀트리온이라는 좋은 기업도 있고 제가 한 유한양에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이 세 개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좀 더 화끈한 걸 먹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요거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비중을 여러 번 나누는 건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한번 될 거다 놓고 돈을 다 쏟아 부으면 이게 잘 되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소중하게 모는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도박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간다고 힘들어하고. 근데 원인을 찾아보면 그 전에 뭐가 없었어요? 전략에 대한 디테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두 번 다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게 벌어놓은 돈인데 이 돈을 함부로 취급해버리면 돈이 화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손실로 안겨주는 거고. 내가 내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50% 정도 실을 정도면 진짜 좋은 기업에다 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진원생명과학을 사고 싶더라도 좋은 기업 담고 하다못해 하면 10%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운용하실 권장을 하고요. 지금 이 주식은 아래쪽에서 가격은 의미가 없고 위쪽으로 이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한번 쏠게. 그 자리가 저는 얼마로 판단이 되냐면은 12,000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5월달 가격, 그 다음에 올해 2월달 가격, 손익이 바뀌었던 이 자리를 동시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은 한 12,000원에서 한 12,500원을 돌파하는 기준 양목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날 속상하게 하겠구나, 답답하게 하겠구나, 이걸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000원에서 12,500원이면 이제 좀 시세가 좀 터질 수 있겠네. 이렇게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내서 날아가기보다는 이 테마라는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점이 이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의 상황일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50%라는 비중이 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12,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도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바이오 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 과연 이번 겨울에는 바이오의 시대가 오려나라는 댓글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초창기에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또 오랫동안 쉬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 바이오의 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뭐 조건이라든지 좀 그런 트리거가 좀 있을까요? 요게 제가 한 매주 일요일 날 한 9시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네. 10월 달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배터리하고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역행 나온 주식들 집중해야 된다는 전략을 9월 30일 때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 했던 바이오 제약 주식들 가운데서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때 당시에 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하고 유한양이 다른 바이오가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배터리도 그랬을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그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 걔네들만 유독 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급락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이거 하나의 포트를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포트를 구성을 할 때 강해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고 약해지는 주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 하나하나의 수익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좌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계좌 수익률을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중 아니겠어요? 내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 종목이 비중이 5%밖에 없어요. 그리고 50% 수익 났는데 그 비중이 30%예요. 그럼 이 계좌는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건 비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한 주식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악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바이오 제약을 어느 순서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를 보면 전 배터리 다음에 바톤 터치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해외에서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 바이오 제약이 있어요. 일라이닐리가 신고가 나옵니다. 당뇨병 치료제나 마운자로 비만 관련된 이런 주식이거든요. 주력이. 그리고 머크가 신고가 나옵니다. 머크가 시가총액이 한 360조 정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일라이닐리가 한 460조, 한 800조예요.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수준의 시총이 나오는 거죠. 머크는 키트로다 SC잖아요. 키트로다 SC, 램시마 SC. 그다음에 내시 치료제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트티에서 이제 발전된 뭐 병용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이번에 있겠죠. 관련된 업체들, 뭐 에클론도 있을 거고, NK맥스도 있을 거고,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진다고. 그 다음에 암젠도 지금 신고가예요. 그래요? 암젠이 바이오 잘 나가네요. 비소세포 폐암의 그 루비 클라스 이거 조건부 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스 관련돼서 나이백 같은 주식들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별로 이제 무감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악재밖에 없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신고가인데? 삼성 SDI하고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이 뜬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촌하고 이대가 무너지면 연남동이 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무너지면 지금 신저가 막 리츠 관련된 주식들 무너지고 건설 무너지고 증권 무너지고 현대차 이번에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돼요. 뭐가 먹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분은 뭐가 있겠어요?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가는 거고 시진핑이 이른 독재 체제를 가져가니까 네. 미국이 중국을 대한 체제가 바뀌겠구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거기서 수혜주가 누구지? 라는 식으로 해서 바이오잭을 바라보면 얘기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바이오잭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러면 바이오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죠. 코로나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 코로나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때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백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도 있지만 미국에는 이 수많은 이 항체 치료를 하는 업체들,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위탁을 하려면 백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들이 필요할 거고 내년도 1월 달에 되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특허가 줄줄이 다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시밀러 업체들을 가만히 냅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없으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지는 쪽으로 네. 비중은 이제 점점 몰아가야 되겠지. 만약에 판을 키운다면 얘네들의 거래량을 쉽게 시작을 할 거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할 거고, 이게 우리 삶에 침투를 할 거고, 저는 이게 SC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이나 이런 업체들. 이런 관점에서 주식들을 바라보면 거기서 또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게 실제로 해외에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해외랑 연계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맨 처음에 뭐 질문했죠? 바이오의 시대는 언제 오는가? 아, 바이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다가 말았구나. 어쨌거나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고 넘어갔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빅파마한테 필요한 바이오를 하셔라.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우량주는 뭐가 우량주라 생각하세요? 우량주요? 네. 우리가 보통 우량주라고 얘기하고 개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량주? 시총이 어느 예. 정도 있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시총이 있고. 시총이 있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네. 그 앵커님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우량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량주요? 네. 시장에서 말해주죠. 시장에- 얘가 우량주래. 그죠? 그러니까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그 우량주에 대한 정의를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에서 알려주는 우량주 말고. 네. 저는 우량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산업을 이끄는데 미국이 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기조 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대신 네. 기준 금리보다는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기업. 이걸 우량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 지금 4에서 5%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4에서 5% 나오면 삼성전자도 우량주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 왜냐하면은 5%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얘는 우량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가 추가돼 버리면.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NK맥스는 우량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머카와 관련된 어쨌거나 비즈니스가 진행이 된 거니까. 근데 큰 기업들 가운데서 또 뭐가 있을까? 큰 기업들 가운데서 뭐 S오일 같은 경우. 그러면 S오일은 우량주잖아요. 근데 S오일은 제 기준에서 우량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미국하고 연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준의 잣대를 내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지 내가 비중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기업들 잘 한번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100대를 찍어내면 23대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이 이끌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안 쓰고 어떻게 할 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파마들이 뭐 자기들 생산할 겁니까? 못해요. 다 외주줍니다. 몇몇 업체들 빼고. 저희 중국한테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바한테 줘야 돼요. 이거 스웨덴의 이제 발렌베리 그룹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 자체를 내가 세워야 돼.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으로 정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바이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 시대는 언제 오는가라는 이야기. 워낙에 오늘 올려주시는 종목들 가운데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 흘러서 내가 세우는 나만의 우량주에 대한 기준들, 또 그걸 기준으로 한 종목 선별하는 방법들까지 또 오늘도 이 내가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쏠쏠한 꿀팁, 멘탈, 마인드 정리 함께 또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빠르게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벙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NK맥스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NK맥스는 우량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긍정적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16,500원이고요. 비중은 3% 담으셨습니다. 물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오늘 12,80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이 종목이 우량주
대장주가 될 수 있다면 전문가님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다면 물 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맥스는 전 5%로 제시합니다. 그 물 타도 비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네네. NK맥스에 대한 기업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적자 기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이 있는 상태에서 NK맥스가 있어야지 NK맥스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이 없는 상태에서 얘만 있으면 저는 이건 바이오에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도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것이지 얘가 주가 되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이 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NK맥스가 좋다고 해서 제가 기업 막 설명, 이 주식 20%도 사고 30%도 사고. 그럼 이건 도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NK맥스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머크 있잖아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다양한 환자들한테 쓰여요. 방광량부터 시작해서 신장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폐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치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보통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더 낫지 않아요. 특히 고형암 환자한테 잘 낫지 않습니다. 혈액암 환자는 기가 막히게 나. 카트티 치료제 같은 경우가. 근데 그 키토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럼 그 환자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저희가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대신 키토르다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후보물질이 있는데요. 이 후보물질하고 합쳐가지고 더해서 병용으로 한번 저희가 임상실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머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어차피 우리 거 해봤자 저기 낫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치료제가 없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게 낫죠. 그렇네요. 그런 목적으로 카트티 관련된 업체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트티 치료제가 혈액암 환자한테 효과는 좋지만 딱딱한 고형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용으로 연구를 하는 건데, 병용으로 할 때 기본은 키토르다를 항상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키토르다가 거의 전 세계 표준이 1년에 20조 팔립니다. 엄청난 매출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키토르다의 후보 물질이 더해지면서 카트티 치료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GCCL이나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NK 세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카트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T세포를 우리 몸속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추출해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1년에 주사 받는데 막 한 2억, 3억. 대중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네. 자기한테 뽑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뽑아서 이 사람한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게 NK 세포인 거예요. 자연살인 세포. 그래서 여의도 이쪽 가다 보면 NK 뭐 세포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거 광고 있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NK맥스나 이런 업체들이 하는 겁니다.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은 대중화 시키는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단계가 거의 걸음마 단계가 되는 겁니다. 뭐 2상, 3상까지가 아니라 전임상 단계 수준에서 막 1상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대신 항상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육종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결과는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써먹을 것이냐 이제 관건인 건데, NK맥스 정도라면 전 투자할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을 어떤 식으로 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 네. 비중은 5%를 넘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도. 더 사고 싶으면 대장과 같이 사는 식으로 묶어서. 그래야지 예상치 않은 등락이 나왔었을 때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주식은 가격을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 넘어갈 때 15,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싸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괴롭히겠구나. 그때까지 물 안 타는 거예요. 대신 15,000원을 제압했네. 그럼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한 5%까지는 채워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죠. 물론 NKMX 좋은 기업입니다만 비중 조절은 필수이고요. 15,000원 돌파 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벙벙님께서 아유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난달에 너무 빠져서 걱정했어요 라고 하셨고 5% 넘기지 않고 셀트를 좀 더 모아가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네 좋은 전략들 한번 잘 운영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전화도 기다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시장 많이 힘드시죠?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서 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N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5,50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80%. 80%? 네. 많이 담으셨네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신 종목일까요? 한 2달 좀 넘었어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80% 들어가셨어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요즘 반도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 막 하고 네. 이 가질 아내가 TV 방송 보고 이게 한 10만 원까지도 연말까지 가겠다 해서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과연 시청자님의 생각이 맞는 건지 앞으로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룹에서 네. 주력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에코프로 BM 그룹. 에코프로 배터리. 네, 네.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하면 제일 먼저, 네. 배터리가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친환경이 떠오르세요? 아니, 배터리 쪽에, 에코프로는 폐배터리하고 음극재, 양극재 다 하는 회사인 줄 알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에서 분리되어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 제가, 그러면 삼성그룹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네. 잘하시네요. SK그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SK텔레콤, SK 하면 하이닉스. 그렇죠. SK텔레콤은 이제 좀 과거고 요새는 이제 SK텔레콤이 조금 더 쳐주죠. 네네. 그리고 LG그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 그렇죠. LG화학. 근데 우리가 한 5, 6년 전에는 LG그룹 하면 보통 LG전자 먼저 떠오르지 않았어요? LG그룹 대표그룹.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LG전자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마 LG화학을 더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시청자님도 잘 알 텐데 그 기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얘기는 그 그룹에서 핵심이라는 얘기죠. 네.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돈이 넘치는 시장에서는 중심에 있는 기업도 사고 밑에 있는 기업도 사요. 메인 기업도 사고 약간 변두리도 사요. 네. 근데 돈이 줄어들게 되면 중심 기업만 사요. 에코프로 BM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한 10명 붙잡으면 9명 이상은 배터리를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HN을 먼저 사지 않고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얘가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너보다는 배터리를 먼저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투자가들은. 네. 그렇다고 친환경 관련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앞으로 좀 성장하는 분야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딱 뽑아놓고서 돈을 내가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제한된 돈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그럼 배터리를 먼저 사죠. 그게 에코프로 HN이 안 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네. 그러한 관점으로 에코프로 HN을 내가 대응을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풀려야 되냐면 첫 번째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1등은 다 가고 1등 다 간 다음에 나도 이제 다음은 내 차례야.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 그 다음에는 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동성이 들어오길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좀 욕심을 좀 가하게 낸 걸 인정을 하고 네. 욕심을 가하게 된 걸 인정을 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2등을 원하지 않고 1등에 원하는 주식이 있으니까 1등 주식들 쪽을 비중을 일부러 좀 이동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에코프로 HN을 대응하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결과치가 많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못 고르셨다라기보다 진입을 하셨을 때 저 비중 자체는 전략적인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80%의 주식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만큼 값어치가 지금 수준에서 전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51,500원 이 주식에 대해서 저는 일부라도 좀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내가 쉽게 말해서 잘못 낀 거예요. 근데 미련을 갖게 되면 결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첫 단추 잘못 꼈다. 근데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에코프로 HN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 손절하면 다른 쪽에서 한 15%, 20% 먹으면 계좌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만약에 이 한 종목만 보면 이 한 종목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일상생활 되시겠어요? 스트레스 아마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또 올라가면 이제 그날은 또 술 한잔 하실 거고 기분 좋아서 또 떨어지면 속상하실 거고. 네. 왜냐하면 비중을 얘한테 그냥 몰아버렸기 때문에 외통수가 돼버린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돈도 투자하고 손해도 보고 정신도 있고 건강도 약해져요. 이런 식의 실수를 하게끔 시장이 만듭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재 구간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은 80%의 비중에서 과감하게 3분의 2는 정리하자예요. 그리고 3분의 1만 그냥 가지고서 대응을 하고 3분의 2는 주도 산업 쪽으로 저는 옮기자. 그러면 계좌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시청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를 그냥 속상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인이 되게 소중하게 모으신 돈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좌를 늘리는 쪽으로 더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이 하나 하고 3분의 2는 바이오에서 대장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하나 하고 이게 훨씬 더 복구가 빠를 거예요. 예, 저도 네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될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삼성전자를 갈아탈까? 아니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요. 반도체는 주도를 못 할 거예요. 안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을 살까?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샀어야 되는 종목이 된 겁니다. 다 늦었어요.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네. 하실 거라면 저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쪽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네. 배터리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천보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주식들 급락할 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때 네. 좀 사시는 식으로. 그러면은 계좌가 살아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한 쪽으로 그 포트에 중심을 두시고 에코프로 H는 나머지 미련은 그래도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꼭 살아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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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말 전화 고맙습니다. 잘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 HN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여기서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래그래님께서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었는데 잠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같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채팅창에 일진 머티리얼즈 궁금해요 라는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오늘 이 마지막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전망에 대해서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고 또 앞으로 이 시장을 버텨내는데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포트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도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